자, 다섯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를 잠깐 보죠. 우리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는 어떤 것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숙주가 무엇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되면은 그 숙주를 찾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콩고에서 최초에 발병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 그 뒤로 많은 그 바이러스 추적하는 학자들이 근처에 있는 수많은 동물을 하나하나 다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그 안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는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그 근처에 가서 사방 수십 킬로에 있는 동물들을 다 샘플을 해서 그 안에 바이러스 여부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단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던 것이 과일 박쥐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과일 박쥐죠. 그래서 지금 예측하고 있기는 이 집 근처에 있는 과일 박쥐가 이 안에 분비물이 떨어지고 그 안에 밑에 있었던 동물들한테 감염이 됐을 것이고 그 동물들을 사람이 먹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는 얘기죠. 이런 바이러스에게 이렇게 야생동물, 과일 박쥐 같은 야생동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죠. 왜냐하면 바이러스에게 야생동물은 후손을 보존하는 안전한 공간이죠. 숙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은 바깥에 나와 있으면 홀로 나와 있으면 죽죠. 홀로 나와 있으면 금방 다 분해돼 버립니다. 물론 장기가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포 하나가 바깥에 그냥 날름 나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세포는 먼지처럼 지나가면서 자외선 같은 것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반드시 숙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주,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아주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변종을 만드는 장소이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사명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종을 만들어야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토픽으로 우리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를 보도록 하죠. 사람의 몸은 바이러스의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토피아, 바이러스가 봤더니 사람의 몸이 가장 좋더라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고요? 봅시다.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생물은 목적은 단 하나지요. 본능은 하나입니다. 우리 살아서 퍼뜨려라. 살아남아서 퍼뜨려라가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기본 사명이죠. 그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몸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DNA가 퍼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DNA는 모든 생물체를 이용해서 그 DNA를 계속 퍼뜨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도 그 안에 있는 DNA가 하는 일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계속 DNA가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아서 퍼뜨려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 RNA 유전자가 보입니다. 이 RNA 유전자는 살아서 퍼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 계속 변이주를 만들다가 종종 바깥으로 출입을 합니다. 출입을 한다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동물을 감염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의 경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그때 나올 때 숙주 안에서 길러온 수많은 변종을 데리고 나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변종이 만들어진 것도 많이 나가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이 많이 퍼뜨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사스, 에이즈, 에볼라 등 악명 높은 바이러스들은 모두 다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란 말은 D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이 RNA는 한 번 DNA가 됐다가 DNA가 돼서 계속 복제를 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한 스텝이 더 많죠. 요 단계에서 변종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은 가장 좋은 최고의 유토피아입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그런 장소란 얘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가축,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부러 동물을 키우죠. 야생 동물을 사람들이 사냥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바이러스는 가축을 이용하면 사람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축을 바로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따라서 동물 세계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감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무슨 특징이 있나요? 몰려서 살지요. 사람들은 몰려서 삽니다. 더 좋은 거는 하루 만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하루 만에 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바이러스에게 가장 좋은 그런 유토피아라는 얘기죠. 몇 개월로 아마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바이러스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와 계속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 위생입니다. 비누의 중요성이라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출된 부위를 비누로 씻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깥에 나간다.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독감이 들 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래서 독감이 걸린 사람이 기침이나 혹은 손에 땀으로 뭘 만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바이러스가 얼굴에 달라붙습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만진 손잡이를 잡으면은 손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피부를 뚫고, 즉 입 안으로 들어가서 점막을 통해서 우리가 안의 세포를 감염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하필 그때 그 사람의 면역 상태가 나쁘다면은 바이러스가 독감이 걸리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따라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겁니다. 비누만으로 충분히 감염이 방지가 됩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적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죠. 바이러스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인류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바이러스 치료제는 지금 우리가 후에 파트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막기도 하는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미프루는 중국 식물에서 이 안에서 작용하는 효소의 복제를 막는 그러한 것을 막게 되면 치료제가 되겠죠. 이러한 대부분의 효소 치료제가 제약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다. 즉 변이가 많은 바이러스다 라는 얘기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유는 밀림이 점점 개발돼서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동물과 접촉이 많아지고 지구의 일일 생활권이 지구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